오늘 서핑 영상 분석은 패들아웃 관련이고, 서핑 역시 패들보드 서핑에 관한 부분입니다. 패들보드 서핑이나 서핑이나 프로세스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정. 예, 일단 준비 운동하고, 그다음에 패들아웃해서 라인업까지 도착한 다음에 파도를 타고 재미있게 타서 다시 패들아웃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거기 안에 이제 어떤 파도를 탈 것인가, 어떤 퍼포먼스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서퍼의 능력인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패들아웃인데, 어, 패들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제 서핑 대회 같기도 하고, 큰 파도인데, 그 패들아웃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패들보드 서핑에서 패들아웃은 일반 서핑과는 좀 다르죠. 또 이제 파도의 선택적인 측면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파도를 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보통 서핑 역시도 롱보드와 숏보드로 나누어지듯이 패들보드 서핑 역시도 롱보드와 숏보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숏보드를 선호해서 많이 타는 이유는 파도가 클 때 롱보드는 큰 파도를 뚫고 가기 어렵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력이 강하기 때문에 서퍼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큰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서핑 스팟에서 파도가 클 때는 주로 숏보드를 탄다. 이유는 뭐냐? 패들아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롱보드는 위험하다. 구력이 크고 이럴 때는 패들아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라고 해도 못한다. 선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진짜 나는 큰 파도를 타고 이제 파도의 묘미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패들보드도 그렇고 서핑도 그렇고 숏보드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롱보드는 큰 파도를 타고 타기가 어렵기도 하고 타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퍼포먼스까지도 쉽지는 않아요. 아주 능력 있는 좀 서퍼들이 롱보드로 이제 큰 파도를 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큰 빅 웨이브는 숏보드보다는 이제 속도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나 좀 약간 디자인이 다른 좀 긴 보드를 타죠. 왜냐하면 퍼포먼스보다는 그 긴 파도를 빨리 뚫고 나와야 되니까 속도가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특이한 게 있다. 여기서는 이제 숏보드 계열을 타요. 패들보드 서핑 중에서. 그러면은, 패들보드 서핑 중에서 숏보드 계열을 탄다라고 하면, 음, 패들아웃 하는데 훈련이 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핑이야, 이제 패들링을 위주로 해서 패들아웃을 하죠. 파도가 올 때 넘어가는 기술이 이제 필요로 하고, 뭐 숏보드는 덕다이브를 하거나, 이제 롱보드는 터틀로를 하거나, 이런. 근데 이제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파도를, 아주 큰 파도가 아니라면 파도를 뚫고 가기가 쉽다. 왜냐면, 어, 서서 밸런스만 잘 잡으면 뭐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패들 아웃은 모든 해양 레저 스포츠의 기본이다. 윈드서핑도 그렇고 왜냐하면 비치 스타트를 할 때는 뭐 카약도 그렇고 모두 파도를 넘어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파도를 또 마무리하고 파도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파도의 힘에 대해서 아는 거는 해양 레저 스포츠 특히 무동력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롱보드 패들보드를 할 때는 패들 아웃이 쉬운데 숏보드 패들 아웃 할 때는 만만치는 않죠. 근데 이때 이제 서서 통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서서 통과하기 어렵다. 자꾸 넘어진다. 그러면은 패들링을 하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패들링. 앉아서도 탈 수 있지만 구력이 약해서 앉아서 타기는 어렵다.
숏보드 계열 중에 큰 보드를 탄다면 뭐 앉아서 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력이 약한 걸 타게 돼요. 왜냐하면 큰 파도일수록 부력이 약한 것을 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큰 파도일수록 부력이 약한 걸 타야 되는 이유는 부력이 크면 클수록 조금 위험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파도의 어떤 힘을 더 받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밸런스는 되게 중요한 거고, 기술적으로는 뭐 다양한 형태로 패들링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패드를 잡고 수영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제주껏 라인업에 나가야 됩니다. 타이밍을 잘 고르든, 타이밍을 잘 고르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덜 소비하니까. 두 번째는 패들링 속도를 높여서 패들아웃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넘을 파도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힘에 밀리지 않는 요령. 어떻게 하면 파도의 힘에 밀리지 않나.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숏보드에 덕다이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 터틀롤도 입장에 파도의 힘에 밀리지 않고 빨리 나가려고 하는 어떤 기술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파도의 힘에 밀리는 패들아웃을 한다 그러면은 잘못된 패들아웃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 소진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패들아웃은 서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패들아웃 해가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파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파도의 리프팅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파도를 타기가 좋다. 예를 들어서 테이크오프 할 때 힘을 덜 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할 때 파도의 어떤 형태를 알게 되면은, 이런 파도를 패들 아웃 하면서 내가 파도의 어떤 면이나 속도나 길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서핑하는 어떤 아, 과정을, 데이터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들 아웃의 역할은 단순히 라인업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의 파도를 면밀히 관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서핑을 해야 될지를 간파를 하는 거죠. 네, 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패들 아웃 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패들 아웃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부상 위험을 위해서는 큰 파도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보드와 나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서핑 룰 기준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패드를 해야 되는지, 특히 서퍼들이 많은 시기에는 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이 패들 아웃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들링 스피드를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난하게 패들 아웃 하는 서퍼들, 보통 프로 서퍼들이나 아주 진짜 훌륭한 서퍼들을 보면은 패들 아웃을 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패들 아웃 에 대한 이 서핑 영상, 패들보드 서핑 영상을 살짝 보고 리뷰를 해봤습니다.